여기 앞에 있는 친구 보이나요? 맨 앞에 있는 날렵한 친구? 근데요. 이 모자가 되게 커 보이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 모자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 하다가 너네들이 공부를 하나 읽어줄 거예요. 빨리 실험 관찰 내용 공부하고. 선생님이 어제 이거 사진 찾느라고 새벽 2시에 샀어, 얘들아. 얘들아, 떠들지 말고 실험 관찰책 45쪽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실관 45쪽 정리 안 되어 있으면 과학책 90쪽 한 번씩 보고 올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려고 모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이 모자가 되게 커 보이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 모자가 너무 작은 거야. 옛날에 선생님이 3학년 할 때 3학년생이 학교에 쓰고 왔다가 버리고 간 건데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머리에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니, 얘들아? 이거를 쓰고 공부를 할까 하다가 너네들이 공부를 보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은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어줄 거예요. 빨리 실험 관찰 내용 공부하고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알아봅시다. 학교는 너무 춥고 쓸쓸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짬뽕을 먹고 있어요. 어제도 짬뽕, 그저께도 짬뽕, 짬뽕을 먹고 있어요. 매일 먹어봐. 맛있니? 짜장면은 몰라. 마지막 자존심이야. 왠지 짜장면은 시키고 싶지가 않아. 우리 몸의 2%를 겨우 차지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산소 중에서는 20%를 소비하는 이것은 우리 몸의 신체 중에 무엇일까요? 뇌. 맞아요. 우리 뇌는 우리 신체 장기 기관 중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무게는 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산소를 이만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꽤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질문.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용된 감각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고 반응에 전달할 명령을 만드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데 아래쪽에 힌트가 있어요. 감각 정보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정답은 중추신경계인데요. 중추신경계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뇌와 그리고 우리 뇌 뒤에 이렇게 쭉 몸쪽에 이어진 척수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뇌랑 연결된 척수, 얘들을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고요. 여기 중추신경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모든 부위에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명령과 판단을 내리는 뇌와 척수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내가 고장나거나 척수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식물인간이 될 것 같다 써준 친구도 있고, 행동 결정을 못 내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그 자극에 대처하거나 응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그럼 이제 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말초신경계들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 말초신경계들이 고장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똑같이 식물인간이 될 것 같아. 말초신경계는 이제 몸에 있는 자극을 전달하는 게 얘네들의 큰 역할인데, 그 자극을 아주 크게 느끼거나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서 자극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더 많이 느끼는 이런 병들이 생긴다고 해요. 마룻바닥 친구가 써줬네요. 자극을 너무 이상하게 받거나 자극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자극을 많이 받아서 몸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그런 병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목요일 온라인 클래스에는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고 반응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봤었어요. 여러분들이 노랫소리를 들으면 먼저 귀로 노랫소리를 듣고
여러분 몸에 있는 말초신경이 이 소리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지금 흥겨운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춤추고 싶어. 너 춤췄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뇌가 결정을 내리겠죠. 그럼 이제 뇌가 그 내린 결정을 나의 팔, 다리에 있는 말초신경계로 그 자극을 전달하는데요. 그럼 이제 내가 내 운동기관을 움직여서 춤을 춘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설명하면 니네들이 이해를 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이 사진에 나타나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보이나요? 맨 앞에 있는 날렵한 친구? 이 친구는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한 건지 여러분이 채팅창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친구의 어떤 감각기관이 일을 했고, 그 다음 말초신경이 어떤 전달을 받아서 중추신경이 어떤 결정을 해서 이 친구가 어떤 명령을 수행한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서 좀 긴 채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적어주세요. 감각기관 눈을 통해서 쓰러지는 우유통들을 봤다. 요걸 첫 시작으로 적어준 친구들이 있네요. 그러면 눈을 통해서 봤고 이제 이 눈이 이게 쓰러지고 있네 하는 자극을 어디에 전달해요? 그러면 이제 내 뇌가 뭐라고 명령을 내릴까요? 내 뇌가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뇌에서 이게 쓰러진다, 피하자, 도망가자 라는 명령을 내리겠죠. 그 명령을 내리고 나면 이제 내 몸에 있는 말초 신경계에 다시 자극을 전달하고 운동기관이 도망가는 행동을 취하겠죠. 지웅이 봤다, 뇌에 전달, 도망가라는 명령을 주고 이제 도망간다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네요. 좋습니다. 서영이가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어요. 눈으로 또는 귀로 우유박스가 넘어지는 걸 느끼고 이제 그 자극들이 중추신경계한테 가서 중추신경계가 도망가 명령을 내린 뒤에 다시 신경계가 명령을 전달해서 우리가 운동기관으로 도망간다 라는 요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진 보이나요? 선생님이 어제 이거 사진 찾느라고 새벽 2시에 잤어, 얘들아. 자,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저 사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여러분이 무엇을 저 사람의 감각기관이 인지를 했고 그 뒤에 어떤 자극을 전달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어떤 명령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행동을 취할지 그 과정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채팅창에 쳐볼까요? 이번에 또 감각기관 중에 눈을 쓴 친구들이 많네요. 눈으로 상어를 보고 상어가 온다는 자극을 전달.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피해야 돼를 결정해서 운동기관이 이 결정에 따라서 피한다 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저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져서 1초 멈춰 있다가 먹힌다. 내 자극을 전달하는 이 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이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겠네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자극을 전달해서 중추신경계가 명령을 내리고 운동기관이 반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어에게 먹힐 것 같다가 민수의 시나리오네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근육이 마비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제 좀 나의 말로 이 자극들이 어떻게 몸에 전달되고 어떻게 뇌에서 명령을 내린 뒤에 다시 내 몸의 신경계가 움직여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이 머릿속에 정리가 좀 잘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배트를 맞은 아저씨 말고요. 배트 맞은 아저씨 옆에 보면 이렇게 머리를 잘 가리고 있는 여성분 보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자극을 받았고 반응했는지 그분의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지웅이가 엄청 빨리 썼네요. 눈으로 배트를 받고 배트를 받다는 자극을 뇌에 전달했고 뇌에서 막으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근데 그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팔을 들어서 머리를 보호하세요. 이런 명령이었겠죠? 마룻바닥 친구가 정리를 했네요. 야구 배트가 날아오는 걸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자극을 전달받은 뒤에 중추신경계가 저거 아프겠다 머리를 보호하자
라는 명령을 내렸대요. 그리고 그 명령이 몸에 다시 신경계와 운동기관에 전달이 돼서 내 몸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적어줬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자유롭게 써볼까요? 이제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되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아이고야 나왔습니다. 지금 12명 정도만 채팅창에 참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50명 정도는 60명 정도는 채팅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럼 대규가 사람이 도망갈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망을 가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주면 좋겠죠. 사자랑 친구한다. 이것도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사자랑 친해지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사자랑 친구가 되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그 과정들을 한번 서술해서 적어봐. 눈으로 사자를 보고 사자가 있어 라는 자극을 전달하고 중추신경이 피해 라고 결정을 해서 도망간대요. 이 시나리오를 이응이라는 친구가 적어줬고요. 하진이는 감각기관으로 보고 화가 나서 눈을 찔렀다? 그러면 눈을 찔러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눈을 찌르고 난 뒤에 더 읽지 않겠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도망 못 갈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중추신경계가 명령을 내려도 내 운동기관의 긴장이 풀리면 도망가는 거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신체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소연이가 쓴 거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고 도망가라는 명령을 내릴까 하다가 이제 사자가 사람에게 친근하게 몸을 부비는 것을 보고 사람이 이 사자 착하네? 이제 친해져야 되겠다.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명령을 내려서 사자와 사람이 친구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고 사자가 있구나 라는 자극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뇌가 죽은 척해 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이 다시 자극에 전달이 되고 이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저기서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은 반응 속도가 별로 빠른 사람이 아니라서 순식간에 도망을 가거나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서 왠지 선생님은 저 순간 죽은 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선생님이 크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배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이 단원 내용을 공부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알수록 신비로운 인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림이 엄청 귀엽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랑 관련 있는 페이지들에 이렇게 플래그 태그를 좀 붙여왔어요. 네, 이 책은 제임스 올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원자, 사람의 몸은 원자라는 작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원자의 수가 선생님은 이런 숫자 처음 봤어요. 7옥틸리언 개의 원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세어봤어. 옥틸리언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조, 100조, 1000조, 그러고도 뒤에 한참 0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옥틸리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는 7옥틸리언 개의 원자가 에일리언 아니고 옥틸리언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DNA의 길이는요. 지구가 명왕성에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있는 이 빨간색은 뭘 뜻하는 걸까요? 알 수 있지 않을까? 딱 봐도 뭘까? heart. 맞아요.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심장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심장은 트럭이 32km 정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다음 또 넘겨볼게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뇌가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뇌 안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은하계에 있는 별의 수보다
여러분들 머리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 우리 몸 무게의 2% 정도 차지한다고 했죠. 근데 그 뇌가 73% 이상이 물로 되어 있대요. 알고 있었어요? 뇌가 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뇌가 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몸 전체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기억할까요? 우리의 소화기관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작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소화기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이름만 작대. 맞아요. 작은 창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름만 작지 우리 몸 안에서 제일 긴 부분이 작은 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작은 창자를 풀어서 길이를 재면 7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m. 우리 몸은 평생 동안 약 35톤의 음식을 처리한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위, 이 위에는 위산이라는 액이 분비되는데 얘네들은 금속을 녹일 만큼 강력한 산이 들어있다고. 그 다음 짜잔. 자, 똥이 왜 갈색인지도 설명해주고 있어요. 똥은 음식과 물이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오래된 적혈구의 담즙 같은 물질도 같이 섞여 있다고 해요. 왠지 좀 찝찝하지 않니? 이런 것들이 똥에 같이 섞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똥이 갈색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싸는 똥을 모으면 1년에 145kg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얼음 판다보다도 무거운 양의 똥을 우리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좀 무서웠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이 혈액의 양은 부엌의 수도꼭지를 45년 이상 틀어놓은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 우리가 맨 처음 공부했던 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대퇴골이라는 뼈가 사람 몸무게의 30배를 지탱할 수 있고 5cm짜리 뼈도 8톤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대요. 되게 여러분들 뼈가 아주 튼튼하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 단단한 뼈도 실은 31%가 물로 되어 있대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책 안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우리 인체에 몸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 책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요일날 원격 수업 하나 올라가고 이제 6학년 과학 수업은 여기서 끝이에요.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고 중학교 가서도 몸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에는 또 모자를 쓰고 안녕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